세계가 두려워하던 강대국, 이제 거리엔 절망과 침묵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한 여인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 삶도 사랑도 모두 잃었습니다. 차가운 모스크바의 겨울밤, 텅 빈 교실 앞에 서 있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오늘 우리는 절망 끝에 선한 여인이 다시 삶을 향해 걸어가는 믿을 수 없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한국의 따뜻함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전쟁은 거리를 잠식했고 학교는 폐허가 되었죠. 저는 이름 모를 폭격으로 무너진 교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먼지와 잔해만 남아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안나 밀로바. 한때 아이들에게 꿈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였죠. 하지만 전쟁은 제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남편은 징집된 지 한 달 만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당신은 꼭 돌아올 거예요. 떠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파트는 폭격으로 무너졌고 제 손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도시를 떠나갔고 남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죠. 매일 밤 울려 퍼지는 공습 경보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부서진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무너진 교실 한 구석에서 제 학생 중 하나였던 소냐의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인형을 품에 안자 눈물이 흘렀어요. 소냐는 어디로 갔을까? 다른 아이들은 모두 무사할까?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안타까움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이국에서 온 한 장의 편지를 받았어요.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만났던 한국인 친구 민지가 보낸 것이었죠. 그곳에는 밝게 빛나는 거리, 환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안나, 한국은 여전히 살아있어. 내가 숨 쉴 곳이 필요하다면 여길 봐.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남은 삶을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소중했던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제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만이 있었지만 그것은 적어도 미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모스크바의 폐허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다시 숨을 쉬기 위해 떠나야 한다고. 러시아를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여권도, 비자도, 돈도 아무것도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얼어붙은 몸을 움켜쥔 채 이민국 앞에서 긴 줄을 서야 했죠. 노숙자처럼 추위에 떨며 기다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마주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이민심사관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제 서류를 무심하게 넘기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심사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전쟁은 모든 이에게 가혹하군요. 수많은 서류, 끊임없는 대기, 그리고 다시 거절. 한 번, 두 번, 세 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견뎠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안나, 살아남아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해. 제 소지품은 작은 가방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 결혼 반지, 그리고 민지가 보낸 편지가 전부였어요. 모스크바에서의 30년이 고작 이 정도로 압축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밤에는 작은 호스텔 한 구석에서 다른 탈출자들과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썼지만 눈빛만으로도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살아야 한다.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한다. 매일 밤 이 말을 되뇌며 잠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악몽에 시달려 잠에서 깨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옆자리의 낯선 이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곤 했죠. 국경을 건너는 과정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가진 돈의 절반을 국경 통과 비용으로 써야 했어요. 끝없는 신문과 검사를 거친 후에야 겨우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을 버텨 드디어 작은 비행기 티켓 한 장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모스크바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 안개 속에 묻힌 도시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안녕, 내 고향. 속삭이듯 말하고 저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남은 삶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찾아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어두운 거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서울은 빛나고 있었죠. 마치 온 도시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비행기에서 내리자 낯선 언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조금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너무나 빠르고 생소했어요. 그래도 공항 표지판의 영어 덕분에 어떻게든 입국 심사대까지 찾아갈 수 있었죠.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항 직원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직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환영합니다, 안나 씨.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자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학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죠. 잘 왔어, 안나 이제 괜찮을 거야. 민지의 작은 승용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빛의 강. 모스크바에서는 이미 잊혀진 풍경이었죠. 여기서는 정전이 없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곧 이해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나, 여기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호텔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전기가 끊기지 않았죠. 방 안은 따뜻했고 창문은 온전했습니다. 밤늦은 시각에도 거리는 환했고 사람들은 무섭지 않게 웃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살아도 되는 걸까? 그 밤 오랜만에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찾았죠. 모스크바에서도 서울에서도 같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안나, 넌 해냈어. 눈을 떴을 때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해가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도시라니. 저는 서울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하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서울에서의 첫날들, 저는 작은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러시아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학원 강사, 카페 아르바이트, 청소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민지의 도움으로 임시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안나, 이력서를 좀 봐줄게. 민지가 제 서툰 한국어로 작성된 이력서를 고쳐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한국어는 더듬거렸고 문화는 낯설었죠. 지하철에서는 방향을 자주 헷갈렸고 음식점에서 메뉴를 고르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거기 지금. 대화가 여기까지 오면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전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서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제각각의 꿈과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이곳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그래야 한다. 첫 직장은 작은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건 아니었지만 제 영어 실력으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충분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선생님은 어디에서 왔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러시아라는 먼 나라에서 왔어. 거기도 눈이 와요? 응, 아주 많이 와. 때로는 내 키보다 더 높게 쌓이기도 하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제 마음의 얼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어요. 하루하루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잊고 있던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주말마다 한글 수업을 들었어요. 새로운 알파벳을 배워나가는 과정은 마치 잃어버렸던 제 삶의 조각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같았죠. 안나 씨, 정말 빠르게 배우시네요. 한글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 배워야 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생존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였죠. 한 단어, 한 문장을 익힐 때마다 서울의 거리가 조금씩 더 친숙해졌습니다. 밤에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네온사인 불빛 아래서 일기를 썼어요. 러시아어로 시작했다가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조금씩 섞어 쓰기 시작했죠. 그것은 마치 제 정체성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안나 밀로바.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 숨을 쉬고 있어. 어느 날 동료 교사의 추천으로 작은 러시아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 자리한 그곳은 밖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문을 열자마자 향수에 사로잡혔어요. 보르시치 냄새, 러시아 전통 음악, 벽에 걸린 모스크바의 사진들. 마치 작은 러시아를 발견한 듯했죠. 어서 오세요. 주인이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향 음식을 팔고 있었고 주인도 종업원도 모두 한국에 정착한 러시아인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5년 전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주인 올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올가와 그녀의 남편 블라디미르는 크림 사태 이후 러시아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새 삶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블라디미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곳은 우리에게 다시 꿈꿀 기회를 줘. 그날 저녁 우리는 보드카 한 잔을 나누며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졌고 때로는 눈물이 흘렀죠. 모스크바의 겨울, 크렘린 궁전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금은 모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나요? 궁금했습니다. 대부분은 친절해. 물론 가끔 오해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주지. 올가가 대답했어요. 서툰 한국말을 구사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 잃어버린 고향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스크바의 안나가 아닌 서울의 안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종종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민지와 함께. 그곳은 제게 위안이 되는 공간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다리 같은 곳이었죠. 하루는 식당에서 만난 다른 러시아 이주민들과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전쟁, 탈출,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묘하게 닮아 있었죠.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자유,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이제 모스크바의 안나는 서서히 사라지고 서울의 안나가 태어나고 있다고. 계절은 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분홍빛 벚꽃이 흩날렸어요. 모스크바의 긴 겨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봄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저를 여의도 벚꽃 축제에 데려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스크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안나, 웃고 있네.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는 것을.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새 삶의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학원장님으로부터였죠. 안나 선생님, 우리 학원에서 러시아어 특별활동 수업을 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진짜 교사로 돌아갈 기회였어요. 영어 보조교사가 아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진짜 교사로.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저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러시아어 특별활동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15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안나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했고 밝았고 그들의 웃음은 제가 기억하던 모스크바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러시아어 인사말을 따라하며 키득거렸죠. 프리비엣. 아이들이 어색하게 러시아어 인사를 따라했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잘했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러시아의 문화, 역사, 그리고 제 이야기의 일부도 함께 나누고 있었죠. 아이들은 특히 제가 모스크바에서 온 이야기에 흥미진진해했습니다. 선생님, 이 단어는 뭐예요? 조그마한 손이 제게 묻는 순간 저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어요.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비록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여기서 저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것은 제 고향의 일부를 이곳에 심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생존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한 작은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러시아에도 이런 꽃이 피나요? 벚꽃 한 송이를 들고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다른 꽃들이 피어 그곳에도 봄은 와.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죠. 그럼 선생님의 고향에도 좋은 날이 다시 올 거예요. 그 순간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가끔 어두운 밤이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가 차가운 겨울바람 속으로 사라져가던 그날을. 징집 통지서를 받고 떠나던 그의 뒷모습은 아직도 선명해요. 그날 이후로 그에 대한 소식은 없었죠. 공식적으로는 실종이라는 차가운 단어만 남았을 뿐입니다. 미하일,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속삭여봤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어요. 서울의 밤하늘과 모스크바의 밤하늘은 같은 별들을 품고 있었죠. 그 별들만이 우리 둘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에만 머물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 꿈꿨던 따뜻한 가정을 이곳 서울에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죠.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 러시아 식당의 친구들, 그리고 민지. 그들은 제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안나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정규 러시아어 교사로 일해 보시겠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더 이상 임시가 아닌 정규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 드디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모스크바의 폐허가 된 학교를 떠올렸어요. 그때와 지금 이렇게 다른 현실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이 차츰 안정되어 갔어요. 작은 원룸에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길거리의 간판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로 당황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우산을 깜빡하고 나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말없이 우산을 나눠 쓰자고 하셨어요. 그 작은 친절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네, 그냥 감사해서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들 어디선가 와서 어디론가 가는 거야. 그 여정에서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그 단순한 말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여정을 걷고 있고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다시 시작했을 뿐이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그리고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이 도시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었죠. 서울의 봄밤, 저는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러시아 동요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외에도 이렇게 특별 활동을 맡게 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흰색 벚꽃이 창밖을 가득 채우고 아이들은 서툴지만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카티유샤 야블로츠카. 러시아 동요 카투샤를 한국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경험은 묘했습니다. 마치 두 세계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모스크바의 추억과 서울의 현재가 이 작은 교실에서 공존하고 있었죠. 어느새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더 이상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꺾여버렸던 제 삶은 여기 서울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지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들이 춤추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네. 민지가 말했어요. 그 말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어요. 불과 1년 전 저는 모스크바의 폐허에서 절망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계획이라. 오랫동안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볼까 해요. 그리고 어쩌면 러시아 난민들을 돕는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찾아오던 고통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미하일, 내가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어디선가 그러길 바라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수천 년 전의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빛으로 느껴진다죠. 마치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힘이 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러시아 식당에서 난민 지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어요. 올가, 블라디미르, 그리고 저. 하지만 곧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상처, 그리고 각자의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잃었던 것들은 잃은 채로 두고 다시 얻은 것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책임이자 희망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저는 숨 쉬고 꿈꾸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휘날리며 지나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서울의 안나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